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이어 3세대 10나노급 1Z D램 개발 11개월 만에 쾌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이어 3세대 10나노급 1Z D램 개발 11개월 만에 쾌거. 이 배경으로는 초격차의 한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개발한 1Z D램에 대해서 샘플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3세대 10나노급 1Z D램을 개발했는데 여기 특별히 SK하이닉스의 3세대 10나노급 1Z D램은 16GB예요. 그런데 이전에 삼성에서 만든 것은 8GB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자는 DDR D램을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의 3세대 10나노급 1Z D램 개발의 의의를 보면 전 세대인 2세대 10나노 1Y라고도 하죠. 이 D램을 개발한 지 11개월 만에 개발을 한 겁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도 지난 3월 1Z 나노 D램을 개발을 했지만 전 세대와의 간격은 16개월이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SK하이닉스는 공정 미세화에 가면 갈수록 속도를 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간과한 것은 먼저 선구자가 있으면 그것을 뒤따르는 사람은 더 속도를 빨리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SK하이닉스가 먼저 만들었던 삼성전자라는 그 선구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XYZ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10나노급 D램의 종류를 보면 1세대인 1X 나노가 있고요. 2세대인 1Y, 3세대 1Z, 4세대 1A가 또 나오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보고요. 1X 나노 같은 경우는 10나노대 후반, 말하자면 18나노에서 19나노 공정을 사용을 하고요. 1Z 나노 같은 경우는 10나노대 중반, 14나노에서 16나노를 쓰죠. 그러면 1Y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Z 나노로 지금 양산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삼성전자를 생각을 하면 지금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지금 속도가 느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1X, 1Y, 1Z로 가면서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는 이유가 있는데 반도체는 공정이 미세할수록 생산성이 좋아지고 전력 소모가 줄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D램의 특징을 한번 보면 SK하이닉스는 단일 칩 기준 업계 최대 용량을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 웨이퍼 한 장에서 생산되는 메모리 총량이 가장 크게 된 것입니다. 1Z에서 16기가로 이번에 개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기가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높다. 물론 이게 양산이 했을 시점에 보면 삼성전자는 이미 16기가를 개발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 표면상으로 볼 때는 메모리 총량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상 사무용 PC 한 대가 들어가는 게 8GB 모듈을 만들 때 8기가 D램 8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88에 64GB를 만약 꽉 채워서 넣을 때는 8GB 같은 경우는 8개를 집어넣어야 되지만 16GB를 쓰게 되면 4개만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제품 생산성은 2세대 1Y를 대비해서 약 27%가 향상됐으며 2세대 8GB 제품으로 구성된 같은 용량의 모듈보다 전력 소비를 40%나 줄이게 된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SK하이닉스 3세대 10나노급 DDR4 D램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용량은 16기가, 데이터 전송 속도는 3200Mbps, 그리고 생산성은 2세대 D램 대비 27% 향상, 전력 소모량도 2세대 D램 대비 40% 감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DDR4 규격 최대인 3200Mbps까지 지원을 하고 신규 물질을 적용해서 D램 동작 핵심 요소인 정전 용량도 극대화를 시킨 겁니다. 특히 정전 용량을 극대화시키는 이유는 데이터 유지 시간과 정합도가 점점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 정전 용량도 높이게 되는 거죠. 또한 새로운 설계 기술을 도입해서
동작 안정성도 이번에 높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EUV 노광 장비 사용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개발에 EUV 노광 장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일 처음에 삼성전자가 1Z DRAM이 나올 때는 EUV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새로 중간 발표한 내용을 보면 1Z에 대해서 나중에 1A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EUV 노광 장비를 써서 마무리를 지은 것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제품에 비교해서 여기 지금 하이닉스 제품이 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존의 ARF 브라아르곤 장비를 사용해 원가 경쟁력을 갖췄다. 물론 EUV를 쓰면 원가는 조금 올라가지만 그래도 속도는 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더 좋아지는 거가 있죠. 그리고 2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EUV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1Z DRAM 생산에 극자회선 EUV를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장비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DRAM 공정에 EUV 노광 장비 적용 플랜을 한번 보겠습니다. EUV 장비를 갖춘 생산 라인을 내년 하반기에 가동할 예정이지만 3세대 DRAM에는 이번엔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죠. 결국은 1A, 말하자면 1알파로 들어갈 때는 무조건 EUV 노광 장비를 써야 돼요. 그때 들어가려고 하면 EUV 노광 장비를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가 이미 돼 있는 상태고 오더도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자평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정훈 DRAM 개발 사업 1ZTF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세대 10나노급 DDR4 DRAM은 업계 최고 속도의 수준의 용량과 속도의 전력 효율까지 갖춰서 고성능, 고용량 DRAM을 찾는 고객들의 수요 변화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플랜도 또 나왔는데요. 역시 똑같은 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연내 양산을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공급에 나서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이게 말을 하자면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것인데 ARF 과정으로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3세대 10나노급 미세 공정 기술 플랜을 한번 보면 차세대 모바일 DRAM인 LPDDR4 말하자면 이것 같은 경우는 모바일용 DDR이에요. 모바일용 DDR인 LPDDR5와 최고속 DRAM, HBM3 등 다양한 응용처에 걸쳐서 3세대 10나노급 미세 공정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이번 제품 발표의 의의를 한번 보면 SK 하이닉스는 10나노 DRAM 반도체 개발로 한국 반도체의 개발 시기가 더욱더 빨라져 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미 삼성이 적용을 시켰고 이번에 SK 하이닉스도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못할 초격차로 이번에 덤벼 들어가서 나간다라는 거죠. 특히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의 대내외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코리아 반도체 군단의 마이웨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도 나와요. 하이닉스가 매출액 전망치가 약 6조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4,300억 원. 이 전망치로 보면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투자업계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치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올해 4분기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통과한 뒤에 내년 상반기에 들어서면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업체에서 바라보는 내년 반도체 시장을 보면 글로벌 IT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IHS 마켓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4,4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36조 원 정도 되는데 이는 올해 4,228억 달러보다 5.6%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년에 상황은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 말을 하고 있고 특히 AMD와 인텔이 싸우고 있잖아요.
CPU 싸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텔이 가격을 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10나노급에 대해서 나온 게 이게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점하려고, 인텔의 제품이 좋아서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싸우게 되면 이 가격이 점점 다운이 되고, 그러면 그 대중화가 하는데 더욱더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램의 사용 용량은 더 많아지고 더 고성능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4,85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했었지만 마이너스 90%라 했잖아요. 이 90%가 되겠지만 1년 만에 다시 상승대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